작년에 처음 듣기 훈련을 만들 때도 그랬지만 확실히 뒤로 가면 갈수록 할 이야기의 소재들이 빈약해집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앞에서 쏟아내다 보니 이미 한 이야기들이 중첩되고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천일야화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책들은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야 천일야화나 데카메론처럼 음담패설 같은 야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짓도 안 하고 있으니 많은 구독자를 만들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저더러 이런 얘기만 하면서 살라고 하면 아마 평생 아무 걱정이 없을 듯 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도담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들은 현재 도담을 나누고 있는 거죠. 일생을 살면서 도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산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지음난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배가와 종자기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인데 지음, 배가의 검고 연주를 알아주는 종자기 이야기를 통해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하나 만드는 일이 그리 어려운 것이라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친구를 어떤 식으로 알고 있을까요? 어릴 적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 사회로 나오면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들 하던데 사회 친구는 계신가요? 한문으로 친한 친자에 오래될 구자를 써서 오래 친하게 지낸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단지 오래되었다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딱히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저도 어릴 적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방송에서 대통령의 친구라고 나와서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대면서 막말을 하는 걸 보면 좀 불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한때 유행을 했었던 반갑다 친구야 같은 프로그램이나 동창 찾기 같은 것들을 통해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말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만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사실 저는 어릴 적 알던 여자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왕래도 없이 지내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릴 적 알고 지냈다고 야 한다거나 이름을 막 불러대는 게 싫어요. 그다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모임 일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친구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오래되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예의와 존중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가깝게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반존대를 합니다. 서로 막말을 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유지되고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아버지도 친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서로 막말을 하는 걸 본 적도 없고요. 나이가 들어서 막말하는 것처럼 보기 흉한 게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라면 친구라고 부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컸지만 사회에 나가서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들의 관계가 그때와 똑같을까요? 내가 성장한 만큼 상대방도 같이 성장해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관계가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경우를 잘 못 보겠습니다. 일단 친구는 서로 말이 통해야 하고요. 수준도 서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수준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정말 많을 텐데 자연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기분 나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막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수준 차이를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좀 더 붙여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로 대화가 되느냐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요,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품성과 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나와는 수준이 맞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은 이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와 인류를 생각하며 사는데 한 사람은
돈 자랑하면서 맨날 골프 얘기나 하고 여자 뒷공무니 쫓아다니는 이야기나 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같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수준 차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과 타인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수준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서로 대화가 되질 않아요. 대화가 일방적이죠. 아마도 한쪽은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 놓을 테고 다른 한쪽은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적절하게 조언과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걸 표면적으로 친구라는 표현을 하지만 수평적 관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대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들어주는 것도 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서로 나누는 대화는 별로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이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깡패인 나라에서 이 이야기가 사실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는 나이, 성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꿈을 꾸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친구가 아닐까요? 일단 자식도 성인이 되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준이 된다면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비교적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가 저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아들인 저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의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였고요. 아버지의 거의 대부분 많은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얘기 나누고 지냈죠. 저는 성별, 나이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친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에서 드러나겠죠. 결국 우리들의 듣기 태도가 친구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꺼내놓고 보니 저라는 사람이 참 재수없어 보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태들이 그리 보여요. 어쨌든 오늘도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